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이 누군지 알아보려면 소주병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소주 광고는 당대 최고 여자 스타들의 각축전입니다. 하지만 이제 소주병에서 여자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음주를 미화하지 못하도록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붙일 수 없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고 이것이 특히 청소년에게 음주를 미화하는 영향이 있어 금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사진만 뗀다고 음주량이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고 또 과도한 기업활동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술병을 포함한 주류 용기에 지금은 이제 여자 연예인들, 보통은 여자 연예인들이 이제 사진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붙이지 못하도록 좀 추진해 보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일단 두 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주류 마케팅에 이렇게 젊은 여성 연예인을 활용하는 마케팅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사라진 굉장히 구태의연한 마케팅 방식이죠. 그리고 이런 일종의 약간 팬덤에 의존하는 마케팅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 그 좀 저렴하고 대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주류들의 품질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있어요. 구태의연한 마케팅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을 뭐 법으로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기업이 이 논란이 있은 지가 벌써 몇 년인데 기업이 스스로 새로운 방식들을 모색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 기업의 게으름의 결과물이다. 자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제 별걸 다 참견한다. 뭐 미주얼, 고주얼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건 네. 사실은 특정 어떤 뭐 소주를 갖다 선택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그게 바로 오버한다는 거죠, 보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관이 들어가서 이걸 해라 말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주의 어떤 품질 경쟁이 이미 있어요. 거기에 보조가 된 거지. 소주 회사가 게을러 갖고 뭐 진짜 필요 없는 쪽에 어떤지 마케팅을 한다든지 또는 그 수단으로 여자 그 탤런트를 동원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좀 3만 불 이상 됐으면은 좀 이런 것까지 이거는 좀 너무 투마치 디테일이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앞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이제 유명인의 네네. 사진을 술병에 붙이는 국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말씀 네네. 주셨는데 그럼 다른 선진국은 아예 법령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 법령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아니고 예. 우리처럼 이렇게 미화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청소년들의 접근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런 권고에 따라서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게 사회적 규제가 있고 윤리적 규제가 있고 법적 규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이나 윤리적인 기준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시민사회가 성숙해지면 그거에 맞는 기업 활동들의 변화가 있는데 그런 논란들이 있고 이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제 지적도 있고 했었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법적 규제에 대한 검토들을 최후의 수단으로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기업이 스스로 변하지 않고 그러나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당국에서도 근데 사실 이제 미화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뭐예요? 지금 네. 시행령이 나가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예를 자체가 들면은 좀, 뭐 네. 소주 제목에 뭐 산소 붙는다든지 뭐 깨끗하다든지 이런 표현들 쓰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미화거든요. 술을 마시는데 뭐가 깨끗합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른 거지. 결과물이,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쟁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자기 제품을 차별화하려고 하면은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뭐 숙취가 어떻게 줄어들게 했다라든가 뭐 풍미가 뭐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품질을 가지고 보통 주류에 대한 마케팅을 하죠. 예, 거기에 뭐 연예인 얼굴 붙이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그 수영복 입은 여성이 있는 달력을 집집마다 걸어놨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달력은 그런 거여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뭐 1년 12달 내내 수영복 입은 여성들 그거 뜯어서 벽지로도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조도 안 써요. 그만큼 사회 인식이 변했고 성숙해졌거든요. 예. 세련돼졌고 그럼 그에 맞는 마케팅 방식도 바뀌고 또 기법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논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사회적이나 윤리적 규제의 방식으로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고 시민들의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지는 만큼 기업들도 그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네. 집에 혹시 어렸을 때 그런 달력이 있으셨나 봐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봤던 기억이 있어서. 예, 네. 교수님께서도 뭐 하실 네, 말씀? 뭐 미화를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미화입니까? 아, 얘기 좀 미화. 분명히 하자고요. 예. 미화가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진이 붙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소주병자도 미화가 됐습니까? 그거는 좀 오해하고요. 좀 너무 심하게 나간 거예요. 우리 한번 미국을 보자 말이에요. 네. 말보로 라이츠를 광고를 하죠. 네. 근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담배를 피는 장면은 절대로 찍질 않아요. 예. 하지만은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카우보이가 등장해서 말보로 라이츠 여기 담배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미화를 한 겁니까? 미화를?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미화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윤리적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윤리에 그 누가 판단하는 거죠? 사실 최종적으로 소비자 선택하는 거라고요.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이 윤리를 내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규제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소주병에서 여자 유명 연예인의 네. 뭐 사진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영향이 가겠습니까? 만약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없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소주 회사들 간에 치열한 사실은 마케팅 경쟁이 있어 왔죠. 깨끗한 그 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깨끗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품질 경쟁에서 표현한 거죠. 그렇다고 품질 경쟁의 어떤 결과물을 화학적으로 표시를 못할 테니까 그렇게 어필하는 건데 그게 무슨 기업이 변하지 않고 구태연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는 게 구태연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아까 기업이 변하지 않는데 정부가 변하게 할 자신이 있어요? 정부가 기업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윤리적으로 위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술을 좀 적게 마시려면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좀 핫술을 먹자는 좋겠어. 핫술을 갖다가. 아, 화가 나서 먹는 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치 잘해보세요. 그러면 고용 잘 되고 그러면 핫술을 그만큼 적게 먹게 돼. 그것이 아마 그 농담이지만 훨씬 더 절주가 되는 어떤 지름길이지. 아주 마이너한 거기에 네. 무슨 뭐 소주병이 여자가 있다 없다 그게 무슨 네. 영향을 줍니까 그게. 네. 저희가 토론 예. 잠깐 지금 네. 말보로 얘기를 네. 하셨는데 이미 담배값은 전 세계적으로 예, 동일한 방식의 담배값 규제에 대한 방식들이 거의 보편적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배우 멋있게 나온 그 근육질의 영화배우 나와서 담배 가게 나오고 하는 거 예전에, 이게 예. 다 옛날 얘기죠. 지금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네, 이미 그러니까 지난 시대를 살고 이미지 있는 거예요. 광고를 네. 기업이 하는 걸 왜 제3자가 이미지 광고예요. 예를 들어서 카우보이가 무슨 말보로 하지만 이미지 광고로서 카우보이가 말보로 연결된다 생각하니까 한 거죠. 그게 무슨 옛날 올드 패션. 기업이 미리 알아서 안 할 겁니다. 지금 제3자가 참견하지 말자고요. 아, 그렇게 예. 전문가세 마케팅에 대해서 그 회사 사람보다 더 이렇게 절치부심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 참 보면은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윤리라는 어떤 규제라는 이름 갖고 함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보면 그리고 자, 예. 저기 외국에서도 맥주를 마시는 건 찍질 않아요. 예. 다 먹고 나서 이렇게 탕 이렇게 놓고 멋있게 하는 거 있어도 예. 그런 거는 약간 좀 우리가 규제할 필요가 있어요. 행위 자체를 미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네. 마시는 것, 피우는 거는 담지 말자. 하지만 사진을 부착하지 말지. 무슨 얘기예요? 그 논리가 맞다면 말보로 라이츠나 카우보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직업의 선택을 갖다 우리가 막는 겁니다. 예. 악성 규제예요, 사실요. 예.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하면 모든 걸 갖다가 다 국가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뭐를 하고 뭘 하지 말고. 선생님 그게 말이 보세요. 되는 거예요? 그 거기에 젊고 또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출연하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류 소비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왜 거기에 젊은 아이돌 여성이 주로 나오느냐?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이 목적 없이 마케팅하지 않고 목적 없이 타겟팅한 사진을 싣질 그럼- 않아요. 담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타겟팅은 뭐냐?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새로 음주 또는 담배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보다 더 미화하고 보다 더 자신과 가까운 제품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의 수법으로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변화들을 일정 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담배 피면서도 담배가 그렇게 해로운지 잘 몰랐고 술에 대해서도 우리는 문화는 굉장히 허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건학적인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들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중에 자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 광고 활동들을 뭐 억압하고 금지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 보건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판단력이 미흡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개입하는 거예요.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 활동하는 게 모든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고 사회적, 윤리적 여러 가지 사회 변화들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최소한의 예. 보건 당국의 관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기업 활동의 규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희 뭐 지금 계속 토론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도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 문자 몇 개 좀 소개해드리고 또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좀 끝자리 소개해보죠. 4124님. 네. 소주병 여자 사진 보고 술 마시는 사람 있나요? 정부가 할 일 없네요. 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또 비슷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0658님, 책상에 앉아서 한다는 생각하고는 참 한심합니다. 유치한 발상이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0067님은 미화 맞습니다. 여배우 느낌 따라 고를 수도 있고 말보로 담배도 멋있는 느낌 보고 구매하는 거죠. 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9700님, 연예인 광고 사라지면 광고비 줄어드니까 소주값이 떨어지나요? 그러면 환영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2402님이 마실 사람은 소주 광고에 연예인 사진 아니라 어떤 걸 붙여도 마십니다. 정부는 규제할 생각하지 말고 기업 자율에 맡겨야 된다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또 9142님, 소주병의 여성 연예인 사진은 사라져야 합니다. 후진국 수준의 성상품화 광고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4352님이 저급한 광고 방식입니다. 연예인 사진 빼기만 해도 소주의 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네. 7529님, 연예인 표지 보고 사진 보고 술 사 먹진 않습니다. 엉뚱하고 과도한 규제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4606님이 대통령 사진 붙여요.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워낙 뭐 술 특히 지금 여성 연예인 광고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소주에 좀 많이 들어가고 서민의 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앞으로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이 광고를 붙이고 사진을 부착했을 때 과연 음주량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음주량과 만약에 음주량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의도대로 좀 규제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정책을 가지고 뭐 소비량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그럴 정도의 단순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굉장히 복합적인 예. 정책적 그렇죠. 결과물로 소비나 뭐 구매 패턴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도 가격 정책, 비가격 정책 수십 가지의 정책들 속에서 하나의 정책 그 결과물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시청자들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연예인 사진 없다고 해서 술을 마실 사람이 안 먹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 마케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뭐겠느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감수성이 떨어져서 미처 문제로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를 지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그 제품으로 통해서 지적이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변해가는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주류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은 아주 이런 뭐 광고 문제는 진짜 세 발에 핀 거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건당국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분명히 많이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뭐 좀 후에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지금 금연에는 우리가 그 담배세 인상하면서 1,300억이 넘는 그 캠페인 비용들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연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병원과 연계해가지고 흡연자가 금연자로 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음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예산이 1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굉장히 예산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이런 음주의 폐해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문제라든가 또는 스스로가 상해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음주 과정에서 막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든지 또는 중독과 정상인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음주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사실은 알코올 중독인데도 중독이라는 판단조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보고 시스템이 국내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음주 폐는 많은 반면에 그에 대한 정책적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미미한 한 네. 가지죠. 근데 그것이 청소년에게 또는 보건의 여러 가지 또 음주 문화를 보다 더 허용적으로 만드는 거에 기여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한 번은 검토해보고 손을 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논의가 지금 당장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네. 이해리
이해사 의원이 의원이 계실 얘기했었죠. 때도 네, 청소년들 저기 술 광고에 등장하는 거, 24세 미만의 청년들이 등장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규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었고 예. 그 논란이 거의 10여 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 논란이에요. 갑자기 생긴 건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절대로 이걸로 뭐 음주량이 갑자기 변하지는 않겠으나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중에 하나로 고려해 볼 수는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선생님 뭐 교수님께서, 광고와 사실 뭐 음주량이나 주류 소비 이게 뭐 사실 제가 연관이 이제 있다고 뭐 봐요. 경제학을 좀 공부하잖아요. 근데 예. 보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술 소비하고 고속도로 길이가 연결되는 길이가 같이 비례해요. 그러면 아무 무관한 거거든 보면요. 그러니까 광고 때문에 그건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으로 분노 조절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좀 격화시키면 안 되는데 옛날보다 지금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사람 훨씬 줄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보면은 뭐 진짜 전봇대 붙들고 우시는 분들 많았어. 제 어릴 때는 지금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거는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죠. 제가 이제 뭐 이제 경제에서 얘기하는 어떤 논리대로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소를 잡는데 닭을 잡는 칼을 쓰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인데 차라리 어떤 이제 음주로 인한 어떤 사회 간접 손실 이런 거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아니 도대체 연애 이건 하나의 패션이에요.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없어지면은 저절로 우리가 허수아비를 공격하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면 안 되죠. 아,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리가 너무 보면 소소한 이제 미주알 고주알 사회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차라리 그렇다면은 업계의 자율 규제로 맡기면 되는 건데 이걸 시행령까지 바꿔서 이걸 갖다 규제한다? 그렇다면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설계대로 하자고요. 설계대로. 네네네. 자, 이게 사실은 연예인이 이제 그 소주병에 붙어 있는 그 광고 기법 자체가 이제 음주 행위를 미화한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으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담뱃값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담뱃값에는 그 폐암 그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 강력한 그림들이 붙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담뱃값에 이런 규제가 생기면서 흡연과의 상관관계, 흡연이 좀 줄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단일한 어떤 포장의 변화만 가지고 뭐 흡연이라고 하는 게 네네. 한 번 중독에 빠져들어가면은 어떤 것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끊기가 어려운 게 담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 하나가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뭐 급작스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정책의 결과물로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현재 흡연율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연구된 것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격 정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격 정책은 뭐냐면 담배값을 굉장히 높여서 접근 자체를 일정 정도 어렵게 만들고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그 비용을 가지고 그 다른 흡연 예방이라든가 금연 정책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 정책이 사실 흡연율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미처 못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판매처에 대한 규제예요. 아, 판매처. 예를 들면 예. 우리는 편의점에 가면은 지금 평균적으로 26개의 담배에 대한 광고 POP들이 깔려 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같은 데 예. 가보시면은 뭐 온갖 광고판이 종류의 뭐 이런 거 많죠. 많죠. 네. 그 담배 회사가 직접 설치하고 그 편의점에다가 일정한 관리 비용을 주는 비용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편의점 입장에서는 자기네 손 안 대고도 일정 정도 수입이 계속적으로 편의점에 들어오니까 안 없어지고 저희가 그 모니터링을 지금 5년, 6년째 저희 정부랑 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뭐 열 몇 개, 뭐 평균 이렇게 됐는데 지금 26개, 7개를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편의점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청소년들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편의점에 담배 광고가 그렇게 막 도배처럼 깔려 있는 나라는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종합적으로 흡연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특히 이제 일단 흡연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금연의 세계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결합되는 거죠. 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가 뭐 하루 이틀에 생긴 게 아니고 문화이고 또 음주는 특히 뭐 가볍게 한두 잔 하면서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건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또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담배하고는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각각의 매체마다 좀 다른 접근을 보건학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 광고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정도 됐으면 조금 한 번은
진지하게 여성 연예인들, 그것도 아주 젊은 여성 연예인을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볼 시점은 분명히 왔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소비 사회의 문화와 성숙도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제가 무슨 뭐 이렇게 꼬투리 잡는 건 아니고요. 그럼 남성 연예인은 붙이면 되겠네. 여성을 상대로.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그렇게 보지 말자고. 그러고 차라리 청소년한테 술 팔지 마세요. 아이들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거를 다 허용하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뭐 여성은 안 되고 남성은 되고 그러면은 여성 음주자가 남성 그걸 보고 영향을 받는 생각하세요? 그건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패션의 패션이요. 없어질 수 있는 거고 과도기적인 건데 이걸 갖다가 과도기적인 걸 수 있는 거죠. 단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뭐 범인을 잡은 것처럼 그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성 사진 내려갖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한번 사진을 예측을 해보자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볼 때 보면은 음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간접 손실이 무지 많습니다. 다 사망이요. 예를 들어서 간 관련해서 질환이 되게 어서 옵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한번 학교에서 가르치고 사회에서 좀 캠페인을 하자고요, 지금요. 그렇게 하면은 사회 손실을 줄일 때 이렇게 되는 거고 품위를 유지할 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술을 좀 적게 먹어야 되면은 차라리 주세를 좀 높이세요. 필요한 어떤 접근을 해야 되지. 변두리밖에 안 되는 여성, 남성 무슨 뭐 이게 사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술을 먹고 안 먹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럼 사실 너무 이제 규제를 과도하게 억지로 누르기보다는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적으로 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고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근데 이제 그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주류인 소주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데서 동일한 마케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A라는 여성 연예인이 나오면 그렇죠. B를 뭐 쓰죠. 무슨 선택 여지가 있습니까? 주류 중에 또 포도주, 최근에 많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포도주, 막걸리 이런 데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제품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그 소주, 맥주 뭐 이런 데들은 왜 그 마케팅의 방식을 계속적으로 고집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가 선택하려면 그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고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그래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들이 그 방식이 이제 일정 정도 효과가 있고 지금까지 통해 왔다. 그리고 이렇게 맹렬한 사회적 비난이 그동안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흘러온 거죠. 근데 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 시기마다 문제가 제기된 적은 꽤 있었어요. 남성들이 주로 먹는 데서 꼭 그 젊은 여성 연예인이 나온 사진을 가운데 턱 놓고 그러면 그게 예전에 우리가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술자리에는 젊은 여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술맛이 당기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 구태연하고 가부장적인 이런 생각들이 기존에 깔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일부의 시각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진지하게 그에 대한 성찰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 사실 복지부가 13억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음주 예방이라든가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주로 정신건강 정책과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 정신건강 정책과가 음주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흡연 문제는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그래서 과가 약간 다르긴 한데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음주 폐해에 대한 문제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그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이제 이것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뭐 공청회도 할 것이고 의견 수렴도 할 것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해서 보게 될 겁니다. 네네. 소비자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사실은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사회 간접 손실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2016년 그러니까 WHO 자료니까 신뢰성에 가는 건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7.6%가 알코올성 사망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좀 대대적으로 좀 이걸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주류의 어떤 피해 이거보다도 어떤 사회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고 피해는 사실은 수주정하지 않게 이건 하나의 문화적인 거예요. 그러고 소주에 있고 막걸리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에요. 제발 제3자가 마케팅 전문가가 아닌데 왜 그걸 참견하시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해 보면요. 지나친 뭐 간섭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소주병에 있는 연예인 광고와 관련해서 조윤미 대표, 조동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